안녕하세요. 맥키네치의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서정진 명예회장이 26일 이제 방미를 앞두고 있는 윤 대통령 방미 동행단에 이제 합류했다는 이제 뭐 소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가는 6일 연속으로 지금 빠지면서 종가상으로 17만을 다시 하회하는 어떤 흐름입니다. 자,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도 별로 좀 안 좋았는데요. 자, 주가가 6일 연속으로 내려오면서 볼린저 밴드 태깅도 지금 이탈했고 이제 이 5일선과 20일 이평선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내일 정도 더 빠지게 되면 추세의 어떤 형태를 나타내는 파라볼릭자도 전환이 될 수 있는 어떤 가격대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시간에도 보면 지금 200원 정도 더 빠져서 16만 7,700원, 17만 원대를 지지를 윗꼬리상에서는 나왔습니다만 지지를 못하는 흐름이었죠. 장중에 프로그램은 좀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만 자,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하면서 개인들이 이틀 연속 매도를 하는 수급의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장 초반에 17만 원대 17만 2,900원까지 올라갔다가 요걸 지키지 못하면서 옷장에는 하락폭을 좀 키워서 좀 끝나는 어떤 시장 분위기 영향을 좀 받는 모습이었죠. 자,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2%, 헬스케어도 2%, 셀트리온은 1%입니다만 자, 5일 조정 이후에 양봉이 나와야 될 어떤 위치에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좀 굉장히 좀 아쉬운 흐름입니다만 자, 이 흐름이 내일은 양봉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나와야 되는 지점인데 힘없이 무너지지 말고 좀 버틸 수 있는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는 어떤 구간들이죠. 자, 뭐 기사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다음 주 26일 날 이제 국빈으로 방문하는 대통령의 어떤 경제 사절단에 셀트리온의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이죠. 어제 이제 이 기사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제 뭐 이 참석 관련되는 어떤 상장사들 같은 경우는 시간에 좀 급등하는 흐름도 보였는데요. 이 뭐 대통령이 뭐 사우디에 갔을 때도 경제 이제 사절단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들을 이제 테마선으로 좀 보여주는데요.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의 어떤 미국 국빈 방문에 경제사단 참가 기업 중에서 제약바이오가 14곳 정도, 헬스케어 기업들도 7개, 전체 비중이 한 17.2%니까 이 바이오 쪽 관련되는 업체들이 많이 좀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이제 그 행사들에 좀 참석을 하죠.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3년 동안 미국 시장의 직판을 통해서 유럽에 이어서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의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상당히 조금 신경을 많이 썼죠. 그래서 직판을 통해서 수익성도 높이고 공격적인 어떤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이 또 이번 참석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또 기대가 크다고 봐야 되겠죠. 2년 만에 지금 경영 일선에 복귀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이 경제사절단에 포함이 되어서 방미 하게 됩니다.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이제 램시마 SC의 10월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 신약 허가 관련되는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당장 이제 다음 달에는 휴미라 관련되는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이제 5월달 FDA 이제 승인 관련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제조소 논란 관련되는 부분은 사측에서는 좀 해결했기 때문에 자, 특별한 일이 없으면 5월달에는 유플라이마의 이제 미국 그 허가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7월 달에는 상업화 출시 관련되는 부분을 빠르게 해야 되겠죠. 지금 경쟁사가 10여 곳이 넘고 미국에서 지금 1월 달에 암젠의 암제비테가 출시가 되었습니다만 고농도가 아니다 보니까 점유율이 그렇게 미비하기 때문에 7월부터 본격적인 어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앞서지는 못하더라도 같이 이제 동행하는 어떤 출시가 필요합니다. 이 전체 규모 중에서 20조 이상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10개 회사들이 이제
경쟁을 합니다만 어느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뭐 5천억대 이상, 1조 이상의 어떤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그리고 미국의 어떤 공장 건설도 좀 검토 중입니다. 이 3공장 관련되는 말고 4공장을 본래는 이제 중국에 뭐 지으라고 했습니다만 이 절반은 미국에다가 절반 한국에다가 짓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이 4공장 관련되는 부분들은 뭐 여러 번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지금 미국에서 이제 바이오 쪽도 중국이나 인도에 비해서 이 자국에 관련되는 어떤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해외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본토에다가 공장을 좀 지어야 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이제 그 미국에다가 공장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이 이제 성장을 위해서 M&A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 현지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향후에 나올지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시점에서의 어떤 방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나왔던 소식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튀르키예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이 유럽 시장은 이제 미국 시장하고 좀 다르게 대부분이 이제 보시게 되면 입찰 시장이죠. 그래서 입찰 중심의 어떤 시장이다 보니까 입찰에 성공하게 되면 이 납품을 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이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도 보면 400여 정도의 이제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하이자도 뭐 좀 이겼다 뭐 이런 어떤 근데 뭐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이미 이제 2017년도에 튀르키예 시장에 진출하고 난 다음에 직판 유통망을 이제 구축하고 난 다음에 렘시마라든지 허주마, 트룩시마 관련되는 부분에서 점유율이 상당히 좀 오리지널보다 높게 작용을 하고 있죠. 이게 입찰 시장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미국 시장하고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추가적으로 엠시마 SC라든지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관련되는 부분들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그 100대 CU의 셀트리온의 이제 기우성 부회장 관련되는 부분이 나왔는데 뭐 코로나 때 많이 이제 그 주주들한테 원성도 많이 좀 샀습니다. 서정진 명예회장과 더불어서 이제 창립 멤버이기도 하고요. 부드러운 어떤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이 코로나 때 이제 레키로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매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비난을 많이 좀 받았던 부분이죠. 셀트리온이 역성장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성장 속도가 2019년 이후부터는 이전보다는 많이 좀 줄어져 있는 상태죠. 작년도에 일단 매출 2조대 흐름들은 넘어갔고요. 영업이익단도 6,471억. 그래서 유럽에서는 램시마 IB와 SC를 합해서 거의 66%니까 거의 독보적이죠. 자, 그래서 캐시카우 역할은 계속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라든지 향후에 신약으로서의 어떤 ADC 이중항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를 내년 이후부터 후보 물질에 대한 어떤 선정과 이 부분에 대한 도약을 좀 어떻게 하느냐가 이 바이오 시밀러 회사를 끝날 것이 아니라 서정진 명예회장이 꿈꾸는 신약 회사를 통해서 종합 헬스케어의 완성들을 하기 위한 어떤 단계가 올해 내년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기우성 부회장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레큐로나 한 2년 동안 했을 때 시장이 요구되는 어떤 강력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정진 명예회장이 뭐 복귀 이후에 본연의 어떤 셀트리온의 모습을 뭐 하는지 여부가 일단은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당장에 이제 지금 주가 흐름들이 견조했던 4월 어떤 초반 중반까지 이 박스권을 달피하면서 보시면 6개월 동안 영업일수에서의 고점 부분 이 부분이 돌파하면 새로운 어떤 영역으로 갈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지난주에 시도되었다가 실패되고 이제 지지가 안 되면서 기간 조정으로 가야 될 것을 가격 조정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게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17만 원대는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양봉을 만들어졌던 이 시가 이런 라인들이 지지인데 박스권은 깨지 않으면서 최소한 이 위에서 조정을 해야 이
3월 달, 4월 달에 상승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러기 위해서 이제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이 수급의 주축을 했던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은 좀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은 좀 소폭 매도했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많이 이제 대규모로 팔면서 내려가는 건 아닌데 은근슬쩍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들이 많죠. 18만 원대 중반에서 지금 17만 원 밑단까지 조금 다시 또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한 6일 정도 조정을 받고 이제 더 내려가면 안 되죠. 그래서 17만 원대의 어떤 이 부분의 어떤 지지 나올 수 있는 양봉의 흐름으로 박스권 윗단에서 지지하는 흐름들을 나와야지만 이 이제 상승의 흐름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작년도 10월 달부터 숏 플레이만 했던 어떤 기관들 외국인들 그러니까 뭐 올라가면 길게 이렇게 롱 포지션으로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또 팔고 내려가면 사주는 이런 어떤 짧은 어떤 숏의 어떤 플레이들을 계속 좀 해왔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그런 흐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17만 원대 위에 어떤 지지 흐름의 양봉들을 내면서 N자형 패턴의 어떤 상승 흐름으로 이 돌파 흐름들이 가장 이상적인데 이 부분들을 만들어낼지가 이제 한 일주일 동안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박스권 탈피 이후에 상승 조정 그 다음에 다시 상승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이 전형적인 어떤 상승 패턴에서 나타나는 흐름들이니까 자, 이 부분 나타나지 여부를 알기 위한 어떤 양봉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